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영광입니다. 네, 가장 편안한 코너.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광고가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동안 그 착한 보험 그리고 아정당 저희 거 광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또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구교영 기자님 하실 때마다 제가 진짜 참 잘한다 배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상품은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 굉장히 심오한 뜻이네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구교영 기자 뒤에 있어요. 상품이 뒤에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호주 식약청에서 인가를 받은 크림인데요. 이 아시는 것처럼 이 플라센타라는 것은 태반. 네, 그 태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 양분을 먹고 아이들이 크는데 이 양태반으로 이루어진 크림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을 되돌려주는 플래시백 크림이다. 네,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네, 써봤는데 일단 크림의 성분이 굉장히 쫀쫀해요. 그리고 제가 저녁에 잘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때 건조하기도 건조하고 다 바를 시간이 없어. 요거 하나만 바르고 잡니다. 그리고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촉촉한데 지금 고우신 것 같아요. 효과가.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게 그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그리고 이 안에 마카다미아 오일 하여간 좋은 건 다 들어갔어요. 마카다미아 오일 그리고 아르간 오일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습 그리고 항산화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니케어잖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좀 저처럼 50대 이상 엄마 크림 못 쓰세요? 어머님들 하나씩 사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 주름 개선, 미백 효과. 요거를 식약청에서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기 때문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써 있네요.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이다. 요거를 꼭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가 있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누적 판매량이 10만 개래요. 저는 이거 홈쇼핑에서만 이런 거 봤는데 이미 잘 팔리는 상품이구나. 이미 잘 팔리는 상품인데 취재 편의점까지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을 어디서 사실 수 있냐면 팬즈몰에서 살 수 있어요. 발음이 후져 욕먹었잖아요. FANG 몰. MALL 이게 영어로만 영문으로만 검색을 해야 가능하다고 해서요. 팬즈몰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1+1. 우리 엄마들 1+1 좋아해. 기왕이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1+1으로 이 겨울 우리가 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나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글로 검색이 안 되니까 꼭 이 영문 팬즈몰 FANG MALL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FANG MALL 팬즈몰로 검색을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 저희 취재 편의점 더보기 창에 가시면 링크가 올려져 있거든요.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50대 이상 보시고 계신가요? 바로 팬즈몰 들어와주시면 지금 시청자 중에 좋겠습니다. 조로코코님이 우우하면서 기자님 피부에서 광이 나요. 이런 멘트를 또 늘려주셨네요. 보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요새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새 너무 이제 경무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우리 기자들 다 마찬가지인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제는 초록잎 홍합 크림 그거 어제 발랐거든요. 어깨에 진짜 시원하고 요 크림은 제가 써봤어요. 진짜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썼는데 일단은 아침에 바르고 끝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오면 하루 종일이니까. 근데 별로 이렇게 땡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에센스도 바르고 여러 가지 바르니까 함께 이제 섞어서 바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기왕이면 우리 젊은 분들은 엄마들 하나씩만 연말이잖아. 연말이니까 엄마들 하나씩 사주면 참 좋겠다. 기자님? 네네. 팬즈몰 네이버에서 검색해야 된다. 영어로 해야 됩니다. 1+1. 1+1이니까 시댁 하나 드리고 친정 하나 드리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말에 아들. 죄송합니다. 저 딸이라 엄마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아들 바로 시어머니 나온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니까 무슨 속보가 들어왔는데
요 얘기 잠깐 여쭤볼게요. 네. 개혁신당이 내용에 빠졌다.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측근 3명을 전격 경질했다. 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개혁신당 네. 허은하 대표가 어제 네. 전격적으로 네. 그 당직자 고위 당직자들의 교체를 통보를 했는데 그 대상이 김철근 전 사무총장과 네. 이경선 조직부총장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알려지기로는 허은하 대표와 김철근 전 총장이 뭐 당의 운영 방식을 두고서 갈등을 빚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심하는 부분은 김철근 사무총장이 가진 상징성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굉장히 오랜 시간 정치를 같이 해왔고 네. 특히나 이제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무실장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대권 과도를 앞두고 김철근에 대한 경질이 네. 뭔가 당내 암투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네, 사실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와 이준석 의원 사이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여의도 기자들 사이에서 꽤 있었던 이야기고 그 두 사람도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감추지 않았던 지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사적인 상황이 아니라 공적으로까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왜 이러냐라고 하는 의혹이 드는 것인데요.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탄핵이 지난주에 가결이 됐고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대선 가도가 이제 벚꽃이나 장미 대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렇죠. 전망이 크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출마하겠다는 예, 입장을 그렇죠. 밝힌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방송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요 네. 시점에 그 나온 개혁신당의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내 노선 투쟁 혹은 앞으로의 미래를 두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투쟁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통합파 그리고 독자파 이런 식의 좀 의사가 갈리는 부분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지점에서 지금 당내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둔 다툼처럼 보인다라는 네,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3명밖에 없는 정당인데 그러니까 몇 이게 되지도 않는 정당에서 예, 뭘 그렇게 싸우나 싶은데 여튼 중요한 것은 네. 통합파와 독자파가 싸운다는 얘기고 예, 해석이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럼 허은하 대표는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개혁신당으로서의 무언가를 좀 더 해보자라고 하는 입장에 가깝지 자기가 대표니까. 이준석 네. 의원은 그러면 통합파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자. 상대적으로 이게 대보수 통합에서 무언가를 해보는 게 이준석 의원이기보다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군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또 했던 분이기도 아니 하니까요. 실제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 알아서 고립무원의 지위에 놓인 사람이 결자해지해야지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네. 당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배척당하는지 의문이다. 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허은하 대표를 완벽하게 코너에 몰아놨거든요. 지금요. 야. 네. 이러다가 거기도 허은하 대표 쫓겨날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지금 정치의 계절이 다시금 돌아오다 보니까 네. 안에서의 다이나믹스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작은 당인데 그렇게 뭐 갈등을 하고 있다니 한번 저희가 짚어봤고요. 여하튼 잘 해결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워낙 위중한 뉴스가 많아서 저희는 이제 내란 속으로 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제가 황당무계인데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일면 머릿 기사의 제목이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다. 어제 그 기자들을 그 석동현 변호사가 불렀던 모양이죠. 그래서 일부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티타임 비슷한 걸 했더라고요. 법조 기자들을 부른 건가요? 예, 아마 아니면- 취재를 간 기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근데- 그 워딩이 돈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수준의 워딩이 돌았는데 내란은 소란이고 수사는 광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수사가 생뚱맞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일단 김은지 기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저런 기자도 갔었어요 현장에? 저희 기자는 가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풀을 받아가지고 저도 워딩을 좀 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관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어제 입장을 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굉장히 부당하게 잠깐 자유를 박탈당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내란 수괴들이 가지고 있는 법정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1차 방어서는 내란이 아니다. 왜냐하면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니 그게 폭동이 아니면 뭐가 폭동입니까? 아니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어요 마이크로 군인이. 다 봤잖아요. 예, 전 세계가 전 다 세계가 봤어요. 봤죠. CNN도 보도했어요. 근데 그게 폭동이 아니라고요? 네, 이제 그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내란으로는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한 노력이 플러스 거기에 이제 탄핵 심판 시간을 끌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기긴 본인들도 어렵다라고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네. 마지막에 단 하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게 탄핵이 인용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네. 뭐 광기적인 수사가 맞아요. 진행되고 네. 있다고 하는데 광기를 누가 부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석동현 변호사도 검사장 출신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누구보다도 피의자 조사를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응당 자기가 내란죄의 책임을 지고 재발로 나와도 모자랄 마당에 지금 검찰과 경찰의 연이은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고 게다가 안 나가기 위한 지금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광기적 수사? 도대체 국민이 그러면 광기를 부린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거든요. 네. 결국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수사와 탄핵 심판을 분리해서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는데 네.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탄핵 심판정에는 나가겠다는 얘기로 보여요. 기본적으로 근데 수사에는 불응하겠다. 왜냐하면 수사를 받게 되면 네. 누가 봐도 앞날이 뻔하지 않습니까? 네. 구속 아니고 답이 있겠습니까? 네. 구속 상태면 탄핵 심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비해 놓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데 네. 정말로 그 꼼수는 통하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모종의 새로운 그 반역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예감을 받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검찰이 너무 많은 신병을 지금 확보해 두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꼭지를 따기를 피의자 윤석열만 데려가서 전체 맞죠. 안에서 네. 말맞추기를 하면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었고, 그리고 야당이 하도 그 대통령의 예산과 권한에 입법권을 대해서, 네. 침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서를 좀 잡으려고 했었던 것뿐이다. 실제로 피가 있진 않지 않았냐,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형사재판을 좀 준비하는 걸로 네. 보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3월 15일, 4월 18일 두 네. 개의 날짜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재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의 시기와 시기에, 교체 네. 시기에 새로운 재판관을 넣으면 최소한 4인만 확보가 되면 뭔가 좀 반격의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꿈꾸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요 그렇게 형편없는 주장에 아 그래요? 라고 넘어갈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 법적 논리로서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헌재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계엄도 그들의 망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실패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망상적 사고안에서 계엄을 계획하고 결과적으로 3시간 만에 국민들한테 제압당했던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헌법재판소 대응도 결국 같다라고 봅니다. 본인들 망상 세계 속에서 계속 이걸 하면 무언가 다음 스텝이 될 것이야. 이걸 하면 다음이 무언가 잘 될 것이야라고 하는 것은 네. 불가능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세상에 작동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좀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제가 어제 이제 그 송년회 자리에서 네. 보수 성향의 전직 재판관의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분도 이 사건을 보면서 2달이 안 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유력한 인사가 전해 주었습니다. 보수 성향 재판관도 전직 재판관조차도 예, 이 사안을 보고 2달은 안 걸릴 것 네, 같다. 그러니까요. 네, 심판까지. 그렇습니다. 네. 김영현 전 법제처장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네. 연구관도 하신 분인데, 이거 뭐 한 달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3명을 빨리 임명만 하면 올해 안에 끝내면 한 열흘 정도 준비기일 잡고 네. 20일 정도 재판해서 1월 말에 끝내면 된다. 이게 너무 딱 떨어지는 네. 내용이어서 뭐 길게 들여다볼 것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네.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기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결코 통하지 않을 거다. 이미 다 간파당한 꼼수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고, 근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6인 체제가 혹시라도 계속 좀 유지가 되어서 네. 정영식 주심이 만에 하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식으로 해서 헌재 가결이 인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그 3명을 채워야 된다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태도인 것 같아요. 네. 어제 우리 그 정치비상구에서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네. 지금 자기가 뭐 장관들 다 30분 단위로 불러가지고 접견하고, 보고받고 예. 막 이러면서 네. 마치 대통령이에요? 국무회의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 납득이 안 가는 게 네.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랑 국정 운영을 같이 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비난하고 반발하던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계 그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 일정을 이제 아침에 보니까 다 장관이 일정을 촘촘하게 접견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으로서 국정에 관여한다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네.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임무와 역할을 얘기합니까?
결국은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헌재라는 것은 대통령목 3인, 국회목 3인, 그다음에 대법원목 3인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목 3인이라는 것은 권한 대행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어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 바꾼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 이해가 안 사람들이 갑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특히 예. 이제 저희 같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취재 편의점이나 정치 비상구나 김은지의 뉴스인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비단 그냥 저희가 이렇게 어떤 편파적으로 어떤 주의나 주장을 설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팩트를 기반으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대목은 어떤 것이 정의로운 선택인 거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느냐. 저희는 현장에 있으니까 늘 정치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보수 정치인이지만 이 사람이 정말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인지 평소에 태도가 어떤지 이런 걸 저희는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보셔야 그래야 속살을 정치의 속살을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간파하실 수 있는 건데 그 핵심이 저는 권성동 의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법을 알 만큼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목리를 부린다는 것 자체가 반격을 저는 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건조권이죠. 권성동 의원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발언은 다 과거의 본인 이야기로 다 반박이 가능합니다. 역시. 김은지 기자 진짜 제목을 잘 뽑아. 그러니까 뉴스인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이다 이런 이야기인 건데요. 아까 구교훈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에 본인이 했던 발언으로 다 대가품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지난주 토요일에 한동훈 대표한테 했던 그 이야기들이 다 대가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본인도 알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 왜 저러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시간 끌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뭐든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수순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좀 냉정하게 말을 하면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의힘은 다음 선거에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을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란범과 공범으로 보이는 정당에 대해서 선을 긋지 못하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명도 탈당도 못 시키고 징계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통 무엇을 딜을 꿈꾸는지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 보수정당인 당시 새누리당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던 이유는 박근혜를 끊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때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켰던 박근혜에 대해서 탄핵 찬성을 하면서 상황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그 당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고 그 사이에 어쨌든 민주당의 실패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국엔 스윙보터들이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국민의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의 다수파가 어떤 태도냐면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있고 심지어 옹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뭐가 문제인데? 통치행위다.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윤상현 의원. 인천 미추홀구 주민들 지켜보겠습니다. 1년이면 까먹는다라고 했는데 과연 국민들이 까먹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선택받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여당이 지금 보수 언론도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오늘 톱 기사가 제목이 뭐죠? 여당 탄핵이랑 피하다가 계엄의 바다로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 박근혜 그 탄핵 때 같은 경우에는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우리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멸망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하다 보니까 결국 더 큰 심연에 빠지는 겁니다. 계엄의 바다로. 계엄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정당. 내란에 동조한 정당. 맞아요. 이런 표피를 쓰게 되면 결국은 다음 대선 그 이후의 선거들도 가망이 없습니다. 아니, 대선뿐만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이후에 있을 선거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데 지방선거면 지방선거, 총선이면 이 자기들 살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1년 지나면 국민들이 다 까먹고 다 찍어주더라. 이런 망동을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잊어버릴까요? 다 기억합니다. 선거 때 되면 다 소환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속내를 보면 야당 괜찮다. 사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 이 태도이거든요. 왜냐하면 TK를 중심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재개편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는 당내 경선만 통과하면 무엇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야당으로서 나는 당선이 더 쉬운데?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국민들은 지금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2016년은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범으로 지금 국정농단 무능하고 부패해서 탄핵됐지만 지금 이건 차원이 다른 내란범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무기징역 받는 그리고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이거든요.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 이거 3개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고. 선택지가 없어요. 뭐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보태서 말씀드리면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이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당협위원장들의 위기의식이 너무 커요.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탄핵 반대파의 탄핵 생존법 따라가다가는 향후 50년간 집권 어렵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김종혁 경기 보양부 당협위원장은 당 망하기 전에는 안 바뀔 거다.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는 건전 보수층 시선 외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수도권에서 민도가 높게 국민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기들 자당의 대변인들이 그 내란 옹호당 내란 옹호당 그리고 또 무슨 기득권 꼰대당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엄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면서 심지어 상식적 판단을 한 친한계 저는 되게 한동훈 대표를 찍어낸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탄핵 찬성파들을 찍어내고 탄핵 반대파들끼리 똘똘 말아서 피의자 윤석열을 보호하면서 우리는 간다. 이건 결국에는 그냥 우리는 순장조가 되겠다. 같이 계엄의 바다에 빠지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댓글창에 햄버거 얘기가 계속 나와요. 햄버거 얘기가 나와. 롯데리아 계엄버거. 롯데리아 계엄버거 얘기가 댓글창에 너무 많이 나와서 햄버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버거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농담 비슷하게 이제 계엄 세트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다음 출시될 메뉴는 파면 참치 마요다. 그다음에 쿠테타 버거, 매운맛 반역 세트, 막 이런 거를 지금 메뉴 개발을 댓글창에서 막 하고 계세요. 롯데리아 탄핵 버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틀 전 이제 12월 3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틀 전에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점에서 그 4명의 내란 모의범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정보사령관 문성호만이 아니라 지금 비선실체로 꼽히고 있는 노성원 씨라는 분도 계신 거고요. 노상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대령 두 사람이 같이 거기서 우선 만나서 햄버거를 먹었다고 합니다. 햄버거를 먹은 다음에 갑자기 문성호 사령관 이제 뭐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어떤 큰 지시가 장관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노상원 씨도 이제 거기 관련돼서 이야기를 보탰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 관련된 대령들의 진술에 따르면 여기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계엄을 모의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무슨 햄버거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햄버거 메뉴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었다. 일단 햄버거부터 먹고 그다음에 얘기하자라고 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 그 롯데리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전직 정보사령관이고 현직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직이 현직 사령관과 두 대령을 불러서 햄버거를 사주고 선관위의 서버를 털어와야 된다. 거기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실제로 이 그 예비역 장성의 얘기를 듣고 현직 군인들이 근데 저는 뭐 비싼 햄버거 많잖아요. 쉑쉑버거도 있고 요새 수제버거도 많은데 아마 암약하는 어떤 하나의 기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대가 롯데리아가 있어요? 군대? 그 롯데리아가 있는 게 아니고 군대에서 먹는 햄버거를 이제 제조해서 먹는 거예요. 그 패티 번을 따로 주고 그 야채도 주고 고기도 주는데 그거를 속칭 뭐라고 그래? 군대리아라고 불러요. 합쳐서 조화로 군대 내에서 이렇게 먹는 그 햄버거를 군대리아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비싼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분들이 또 4호선에서 만난 거잖아요. 4호선. 상록수역. 그 상록수 어떤 겁니까? 사시사철 푸른 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야 이분들이 계엄 모의를 하면서 굳이 상록수역에 롯데리아가 왔구나. 우리 푸른 사람이다. 굉장히 변하지 않는 충정으로 했구나. 이런 굉장히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 신분이 현직 군인과 공모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분이 보니까 계엄 포고령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정보사 병력 투입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과의 긴밀한 연락 소통을 통해서 계엄 사태의 기획자의 지위라고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빠르게 신병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롯데리아는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긴 하겠습니다. 네, 롯데리아는 억울하다. 예, 햄버거는 맛있다.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예비역 장성이 중요한 임무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면 그 안에 부정선거 증거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이제 가지고 나와서 근데 그 현장에 있던 대령들이 의구심을 표명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미 사실은 그 방첩사령부도 마찬가지인데 연희연도 방첩사령관이 올 초여름에 그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런 자료를 수집하라고 하니까 비서실장 자체에도 보고 올릴 때 뭐라고 올렸다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허무맹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완곡하게 올렸는데 그 얘기를 납득하지 못하고 결국 겨울까지 와서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했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선관위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문상호 사령관 아직 저는 검찰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분을 긴급 체포하겠다고 경찰이 나섰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취소를 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심각한데 이 문상호 사령관이 정보사령관이 정땡땡 대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북파공작국 15명 정도를 선발해서 보고해라 라는 거였고 그래서 실제로 이 정대령이 대북공작을 잘하고 어학능력이 출중하고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학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언어인가. 그러니까 대북공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느 나라 말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북한 말씨에 능통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좀 이상하다. 북한 말씨에 능통해야 돼? 좀 더 취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학이 무엇이냐. 어학이 뭐냐. 토플, 가장 의아했어요. 토플 점수 800 만점 미자를 찾은 건가?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진짜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시각에서 보면 이건 코미디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시작부터 굉장히 코미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개그 콘서트 소재돼. 제가 보기에 100% 소재된다고 봅니다. SNL 나옵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한 얘기지만 이게 황당무계한 건데 그래서 북파공작원 15명을 최정예 공작원 15명을 지난 11월 22일 날 문상호 사령관한테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발발이 되는데 이분이 국회 나와서 했던 얘기는 싹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북파공작원을 동원해서 예컨대 암살조를 하려고 했다면 국회에 와서 누구를 실제로 있었잖아요. 실제 체포조 명단, 체포 대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김동연 현직 판사까지도 포함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청장이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낸 입장인데 이제 위치 추적을 하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경찰에서는 또 그런 주장을 하진 않아가지고 진술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북 공작을 잘하는 인원이 왜 여기서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소요 사태를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짙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지금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북한이 쳐들어와서라고 하는 이유일 텐데요. 딱 5.18에 북한군이 지금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맞붙어 있기 때문에 정말 나쁜 정말 악질적인 태도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기자들이 그 부분을 그 추적 취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 얘기는 두 차례 지금 그 중요한 그 제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김어준 씨가 국회의 과방위에 출석을 해서 본인을 포함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살 얘기를 좀 입으로 옮기기도 좀 무서운 이런 건데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에 앞서서 브래드 셔먼이라는 미국의 하원 의원이 북한군이 벌인 그런 소행으로 해도 그거를 확인 못할 그런 미국이 아니다. 다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부승찬 의원이 최근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오늘 뭐 추미애 의원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구미의 한 그 업체에서 인민군복 3,000벌 이거를 맞추려고 했다. 영화 제적인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건지 이걸 만약에 그 광주 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위장을 해서
하려고 유혈 폭동을 일으키려고 물론 했었다. 이제 HID가 위장으로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인명복을 입고 북한에서 공작을 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시기에 왜 하필 그러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의심 가는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명명백백하게 수사로 밝혀야 되고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결국 퍼뜨리면서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북한 군계 입설 5.18 때 이야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는 네. 정부 여당의 그 주요 요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정말 죄질이 나쁜 거는 지금 앞에 드러난 것들만 보더라도 사실은 북풍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무인기도 보냈다는 네.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이런 사태를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훨씬 더 나쁜 의도가 드러난 예. 것이다. 이 죄질이 부분은 매우 나쁘다고 거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김종대 의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태가 처음에 시작된 것은 내란이 아니라 외환이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평양상공에 무인기도 보내보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도 시도해보고 네. 그다음에 대북 삐라 계속 보내고 그거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경찰 당국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계속 대북 전단 보내고 이러면서 도발을 사실 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연평도에서 자주포 사격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북한이 별로 반응을 안 하니까 이번에는 내란으로 바꿔서 내부에서 실제로 북한군의 맞아요. 소행인 네. 것처럼 꾸며서 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중죄를 피하기가 어려운 네. 외환과 내란의 범죄를 동시다발로 맞아요. 네. 벌이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독재자가 있었지만 네. 우리나라에도 외환을 그렇게 한 독재자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차원을 뛰어넘는 혐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나온 속보 보니까 노성원 전 정보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했다고 합니다. 네. 아마 바로 구속되지 않을까. 구속돼야죠. 예. 그리고 문상호 사령관 왜 이분 계속 그냥 놔둡니까? 전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빨빨 데려가야 됩니다. 네, 저는 예. 지금 아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포기했다고 하니까 의심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은 보십시오. 김용현 전 장관 영장심사 포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또 여인영 전 밤송사령관 포기했죠. 포기했어요. 그다음 노상원 포기했죠. 그 예.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고 김용현 지금 어떻게 하고 예. 있습니까? 버티고 진술 있죠.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자들이 예. 아직도 범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이실직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순간을 모면해서 진술하지 않고 법정에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착각과 기대 속에서 이것도 역시 말을 맞추는 것 이상의 동조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수개인 윤석열이 네. 오늘도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2차 출석 요구는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이분이야말로 당장 구속 수사가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수개에 해당하는 분이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든요. 예. 아니 이미 했겠죠. 휴대폰 바꿨잖아요.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니까 뭐 이런 명태균 사건이 터지는 모양인데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황당했었는데 증거인멸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호기가 이륙하면서 혹여라도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부터 좀 구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데 어쨌든 오늘 공수처 소환에는 불응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심각합니다. 말맞추기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특검이 좀 빠르게 공포가 돼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그 공포를 한다는 얘기는 있지 않다. 시간 끌기를 계속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때문에 국민의힘의 안에 극우라는 암이 자라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정말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극우도 말이 모자랍니다. 전체주의 세력이에요. 사실은 이런 친일 쿠데타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길 줄 누가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극우라는 말도 저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지금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했다고 징계한다고 우리가 내란의 힘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탄핵 찬성파에 대한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원래도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가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스스로 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지난번에도 의원총회에서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는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히라고 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비판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 방에다가 뭐 의견을 밝히라는 식으로 또 압박을 했다가 삭제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북한에 총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불러놓고 인민재판하듯이 하는 겁니다. 북한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보호 담당제 총화 정말 닮았어요. 하는 게 제가 보니까 보면 볼수록 아니 북한을 그렇게 미워하고 북한을 엄청 싫어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행태 자체에 대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주눅들 것 같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저 탄핵 찬성했다고 대표 찍어내죠. 그리고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누구지? 판사 출신의 장동혁 의원. 네. 그분은 한동훈 대표 무슨 런닝메이트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최고를 된 거 아니에요? 1등을 했죠. 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먼저 지금 뭐 탄핵 찬성되면은 그만두겠다고 하더니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좀 젊은 정치 제대로 된 보수 정치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눅들지 않겠어요? 이 당에 계속 남아있을 수나 있겠나? 두 번째 내가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질문의 핵심이죠. 이렇게까지 해서 정치해야 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정말 왜 정치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범을 감싸면서 할 수 있는 정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적어도 2024년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다른 나라 가서 아주 뭐 독재 수준이 높은 나라에 가서 정치를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본인들도 주눅들지 말고 싸울 땐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정치했는지 그 마음에 좀 돌아가서 이 상황에서 완전하게 결별하고 선 긋고 새로운 보수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음에 에너지를 얻는 것이지 여기서 주춤주춤거리면서 나는 속으로는 좀 탄핵 찬성이기 하고 계엄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위기에서 말 못해요라고 하는 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건 스스로 좀 되돌아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재섭 의원하고 과거에도 방송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게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분도 굉장히 보수적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분은 대체로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좀 기계 있게 정치할 수 있는 판을 선배들이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꽉 쥐고 있으면서 내란은 무슨 내란이야 소란이지.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면 안 돼. 버텨. 이렇게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면서 상식적인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당내 문화가 있으니까 극우라는 암이 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젊은 의원들이 정풍운동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목소리를 내는 상대적으로 나은 개혁 그룹들이 있었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그러니까 뭐가 두렵고 뭘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자꾸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수도권 이제 중심으로 만약에 내년 봄에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의문이 되는 거고 맞아요.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가는 길이 영남 변방의 자민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결국은 TK 의원들끼리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다음 선거도 이기면 된다. 내 선거, 그건 당의 선거가 아니고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탄핵 찬성 표결에 보면 12명만 찬성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말 그대로 반대표를 찍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날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당사에 있으면서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동조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민과 어긋나 괴리된 얼처가 없는 그 행동 반경에도 포위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정상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요구되는 이 시기에 사실은 국민들이 막 밀가루를 투척하고 계란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정치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12명이 되는 것이고 그 12명의 선택에 대해서 여전히 당내에서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나설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국회 안에서 보면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의원도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이 윤석열을 상대로 내란 수계라고 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파행시켜버리고 회의를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암초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암초들이 계속 온존되는 한 정치 정상화로 나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내부에서도 그 젊은 정치인들이 생각이 있으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주체로 나서야 된다. 개혁의 주체로. 12분이 뭐 잘못했습니까? 오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힘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본질은 전 위기일 때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 계엄 12월 3일 그 당시에 정말 엄중했던 때 체포동의 그 계엄 해제안에 찬성하셨던 그 18명의 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의 선택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역사를 구했는데요.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이 뒤에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뭐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소멸되는 것이다. 뭐 그건 자신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국민들이 기회를 드렸으나 더 이상 뭐 그런 회생의 여지가 없다면 여기서 끝!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구교영 기자님 오시면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건진 법사가 잡혀갔어요. 저도 이제 어제 그 방송하다가 말미에 체포 소식을 좀 언론 기사로 접했는데 일단은 그 2018년에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아마도 금품을 받고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그 선거가 좀 재미있는 양상이었던 게 무소속이 시장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었나요?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인데 거기서 공천받은 분은 기본적으로 시장 본선거에서 졌는데 여간 당시에 그 선거를 두고선 지역에 그 예비후보 단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금품설 같은 것들은 많았다고 하는데 재밌었던 점 보면은 남부지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 그 체포를 한 상황인데 남부지검 지금 중에서도 가상자산 관련된 그런 부분을 했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비후보 중에 한 명의 금품을 이제 만들어서 공유하는 과정에 아마도 그 가상자산 관련된 분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것이고 건진 법사가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는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매우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대선으로 시계줄 돌려보면은 2022년에 그 대선 캠프 산하에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건진이 거의 고문으로 역할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일부 영상이나 사진에는 뭐 대통령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라든가 손 올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자 사실은 그거를 뭐 해촉하고 본부라는 게 없었다는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이 또 이제 명함을 판 것 중에 하나가 코바나 컨텐츠 고문 명함도 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과연 이 공천 부분에만 관여했는지 그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부정 비리에 개입한 것이 아닌지라는 의혹을 받는 것이고 하나 또 이제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명태균 황금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의 법사폰이 2개가 압수됐습니다. 법사폰 2개 압수됐는데 황금폰이요, 법사폰. 법사폰 나왔기 때문에 구경 기자 제법 잘 뽑아. 이 법사폰이 사실은 굉장히 전국에 비우는 내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사폰 안에도 좀 이게 그 명태균 못지않은 왜냐하면 건진도 이 정권 초반에 상당히 다양한 뭘 역할을 했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황금폰이요 이번에는 법사폰이다. 이 법사폰에 뇌관이 또 숨어져 있어서 실제로 여권 내에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와 나눈 대화를 보면 건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약간 견제하는 듯한 이야기였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아니 그게 뭐였냐면 김영선이 공천을 뭐 건진이 줬단다 막 이러면서 명태균 씨가 막 화를 내는 그런 대목. 그래 공천 경쟁을 벌인 사이죠. 그러니까 명태균과 건진 법사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공천 경쟁까지 벌였던 사이입니다. 여기서 천공 뛰어드나요? 제가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검찰의 행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2018년 혐의입니다. 2018년 혐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 때 몰랐을까라고 하는 의혹이 들고요. 결국 정권 힘 빠지니까 이런 식으로 정권 중심부를 이제 죄송합니다. 견우는 수사를 이제 시작하고 체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검사스럽다, 검찰스럽다라고 하는 것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박주민 의원 오셨는데 묵은 사건들, 아무래도 새 정부 들어설 것 같다. 그 전에 빨리 밀린 숙제 하자, 털고 가자라고 해서 묵은 사건들 꺼내가지고 털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적확하게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겁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에 봉사하기 때문에 세비도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 살아갈 월급이나 뭐 보너스가 됐든 네. 뭐 상여금이 됐든 뭐 이런 걸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면서 실제로 국민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봉사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너무나 분명한 판단이 서는 내란 사범을 네. 향해서도 끊임없이 그 권력이 살아서 자기들을 지배하게 될 거라고 믿고 그러면서 의지하고 그리고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거다. 근데 저는 이 역사를 끝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게 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 그 젊은 이 10대, 20대, 30대 젊은 그 여성 유권자들이 응원봉 가지고 와서 사실 응원봉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네. 다시 만난 세계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주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은 여전히 네. 그렇게 반대적 생각, 검사들 특히. 코호트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가 집단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꽤 오래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대의 청년들이 바라보는 정치의 어떤 모습, 특히 어떤 특정 정당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투표 행태에 저는 꽤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단순히 이번에 소나기를 피한다라는, 사실 소나기도 아니고 태풍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소나기 피한다는 생각 자체가 오판이라는 것이죠. 그 세대가 앞으로 오랫동안 심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빨리 내란 수계와는 절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방금 나온 조선일보 단독 기사인데 네. 계엄성지로 불렸던 롯데리아 본사에서 계엄버거 출시 계획 없다 이렇게 합니다. 네. 굉장히 정치와 엮여서 원래 계엄버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면 아닌데. 부인하면 나옵니다. 네. 원래 계엄 부인했다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그런 맞아요. 것처럼 계엄버거는 불시에 예. 밤 10시, 11시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나올 수가 네, 있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전격 출시. 1월 23일에 네. 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3일에 계엄이 네. 있었으니까 12월 3일은 지났으니까요. 1, 2, 3을 어떻게 해서 그날 하루. 참. 자, 이게 그래 그나마 웃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만약에 계엄이 정말 선포가 되고 진짜 지하 벙커에서 만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싶고 그 암담했던 상황들에 대한 네. 팩트 체킹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계속 언론에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상황을 주시하셔야 되는 거고 내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전성배 씨인데 그 건진법사 본명이 네. 이분이 서울 그 강남구 역삼동 골목에 2층짜리 법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김문지기도 잘 알 텐데 대선 기간에 여기가 유명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비단 이제 윤석열 그 후보를 둘러싼 문제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고위급 유력 인사들이 이 법당을 많이 찾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명태균 게이트 못지않은 또 다른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들도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에 이어서 이제 건진 게이트가 터질 수도 네. 있는 것이고 저는 천공 천공까지도. 게이트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소위 얘기하는 양재동 팀, 김건희 여사가 가동했다는 그 양재동 팀에서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 윤석열 구속되면요, 그날부터 아마 폭포수처럼 나올 겁니다. 폭포수처럼 콸콸콸 정보들이 쏟아질 거고 다소화할 수 없는 지경의 기사들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우리 구교영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김용현 그 장관 그 어제 입장문 냈잖아요. 네. 대통령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비상계엄은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려는 대통령님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는데 그 여망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 저렇게 남동분일수록 오히려 탄핵 심판 심리기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 공론장에 자꾸 내보내서는 안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묘하게 또 한 방 매기는 거에 대통령 뜻이라고 밝혔잖아요. 내 묘하게 뜻은 한방 아니다. 매기는 대통령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이거 저 주범 아니에요. 네. 주요 임무 종사자일 뿐입니다. 수계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이 꼼꼼한 디테일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또 우리 구교영 기자님이 밝혀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계속 이렇게 꿈틀거리는 잔존하는 세력들이 있다. 잔당이 있다. 그래서 이 잔당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날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의 그
앞서 말씀하신 행보가 굉장히 네. 또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좀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권한 대행은 권한 대행이다. 정말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게 권한 대행의 제1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다시금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피의자로서도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절대 이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경고망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박지원 의원. 박지원. 예. 제가 박주민이라고 했나요? 예, 방금 왔다 가셨고.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이게 큰일이네. 너무 오랫동안 오늘 방송을 그러니까요. 하셔가지고. 예. 들어온 거 아니죠? 갑자기 검지하는 네, 박지원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의 침대 축구에 끌려다닐 생각이 전혀 없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즉시 바로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헌법재판소 그리고 형사재판 그리고 특검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지금 특검 누가 지금 돌고 있습니까? 특검 지금 추천위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누가 이야기 나오는지 저도 확인을 하진 못했는데요. 구경훈 기자에게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밝은. 갑자기 이렇게 부르면 어떡해? 훅 들어왔어요. 근데 아마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전에 보면 내곡동 특검할 때 이광범 판사라는 분을 중용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이 아마도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특수톤 중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직을 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아마 물망에 오를 것 같고 근데 아마도 이제 그런 부담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빠지고 뭐했다고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전관들의 상당수가 수사를 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를 왜냐하면 자기 조직이었던 친정에 있는 식구를 손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인선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일선 변호사들 중에서는 손들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거를 빠르게 조기에 신속하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사통을 임명하는 데 무게를 두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수사 의지와 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수사 의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검찰 특수통 가운데 뭐 윤회에 가까운 사람들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밖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뭐 특검을 보고 또 견적이 나오니까 과거에 또 박영수 특검의 전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이문정 검사를 추천한다고 하시는데요. 이문정 검사는 현직 검사여서 특검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특검하려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분은 검찰에 계속 계신다는 입장이어서 저는 나중에 검찰총장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김규현 변호사도 있네요. 근데 정당인은 아마 불가능한 안 돼요. 것으로 알고 정당인도 있습니다.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동수 변호사, 이분도 감찰부장을 했었죠. 판사 출신이고. 근데 꼭 저 검사 출신만 잘한다는 건 없기 때문에 판사 출신도 잘하는 벗어나서 뭐 엄청 추천하고 계십니다. 김용남 정당인이셔가지고 빨리 탈당하고 빨리 빠르게 탈당. 어차피 개혁신당 난리 났는데 박지훈 변호사, 최동욱 김경호 변호사. 농담하지 마시고요. 다 나오겠는데 다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 안 됩니다.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연자는 신인규 사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저희 제작진이 조금 부탁한 멘트가 있어서 자, 저희가 60만 구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박수일 아니에요. 지금 59만 937명인데요. 저희 그 제작진께서 좀 부탁드린다. 으쌰으쌰 60만 구독 캠페인 중입니다. 곧 59만에서 60만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탁드린다는 말씀 주셔가지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자산을 가지고 더 현장을 열심히 뛰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6,000명 보고 네. 계시니까요. 정치비상구는 59만도 좋습니다. 아직 멀어서요. 네, 정치비상구 그다음에 뉴스인 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을 뛰는 정말 그 정직한 기자들을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야 발음을 이렇게 꼬이 주셔야 구독했다고 댓글이 엄청 아, 많이 예,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같아요. 장윤선 아나운서 참 잘해요. 근데 저 아나운서 아니고요. 기자입니다, 기자. 네, 아나운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인 경향 화이팅. 네,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